댄 쿠퍼 사건은 1971년 11월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미국 내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수없이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하이제킹 사건이다. 댄 쿠퍼, 줄여서 디 쿠퍼가 맞는 말이지만 당시 탑승객 중에 비슷한 이름의 DB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과 언론의 착각으로 사건명이 DB 쿠퍼 사건으로 굳혀졌다. 오늘날 사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범인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던 DB 쿠퍼로 검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범인의 실명 등의 신원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완벽 범죄였다고 불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1971년 11월 24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한 남자가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시애틀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해당 비행기는 보잉 기종의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으로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댄 쿠퍼는 비행기의 맨 마지막 줄 가운데 좌석에 앉았으며 그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9.11 테러 이전의 미국 국내선의 보안은 지금처럼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납치범을 태우고 그대로 이륙했다. 그로부터 얼마쯤 지난 뒤 비행기가 운항고도에 이르자 쿠퍼는 당시 스튜어디스였던 플로렌스 스네퍼에게 메모를 건넸다. 처음에 스튜어디스는 댄 쿠퍼가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는 줄 알고 받지 않았으나 쿠퍼가 읽어보라며 재차 강요하자 그제서야 받았다고 한다. 그 메모의 내용은 자신의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쿠퍼는 스튜어디스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서류 가방을 열어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댄 쿠퍼는 미국 돈으로 2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를 작은 배낭에 담아서 오후 5시까지 준비하라고 전달했다. 여기에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 뒤로 매는 낙하산 2개, 총 4개의 낙하산을 요구했으며 또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였을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 탱크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했다. 댄 쿠퍼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스튜어디스는 기장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기장 역시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경찰은 납치범의 요구사항대로 현금과 낙하산을 조달하여 시애틀 공항에 대기시켰다. 저녁 5시 39분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고 경찰은 준비한 돈과 낙하산을 쿠퍼에게 전해주었다. 쿠퍼는 35명의 승객 전원과 2명의 스튜어디스를 석방했다. 비행기는 기장과 부기장, 4명의 승무원, 그리고 댄 쿠퍼만이 남게 되었다. 당초 댄 쿠퍼는 기장에게 네바다주의 리노 국제공항을 경유하고 멕시코시티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댄 쿠퍼는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압장치를 끈 채로 최저 고도에서 최저 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객실 쪽으로는 자신 이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그는 파일럿들과 스튜어디스 모두를 조종실로 몰아넣었고 마치 멕시코로 장거리 도주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찰과 승무원들은 쿠퍼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가 비행기 후미 계단을 통해서 공중으로 뛰어내릴 것을 예상했다. 후미 계단은 객실 뒤쪽에서 지상으로 바로 내릴 수 있게 설계된 계단으로 초창기 제트 여객기 중에 일부만 달린 문이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승무원들은 갑자기 객실 기압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고 8시 15분경에는 꼬리 날개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쿠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리노 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내로 들이닥쳤고 예상대로 쿠퍼와 돈가방 그리고 낙하산 한 쌍이 사라진 뒤였다. 당연히 후미 계단으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었다. 또 기내에서는 쿠퍼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넥타이가 발견되었고 2쌍의 낙하산 가운데 한 쌍은 그대로 기내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남은 한 쌍이 레저용 낙하산인 것에 주목했다. 경찰이 건네준 것은 앞뒤로 매는 군용 낙하산 한 쌍과 앞뒤로 매는 레저용 낙하산 한 쌍이었는데 군용 낙하산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힘든 데다 방향 조절도 안 되는 모델이었지만 레저용 낙하산에 비해 굉장히 튼튼했다. 댄 쿠퍼가 군 경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날 새벽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승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예상 낙하 지점을 추측했는데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의 구기름지대가 가장 유력했다. 곧 숲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으며 비행기가 지나간 항로를 따라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공수색도 펼쳤다. 또 루이스강의 바닥을 뒤지기 위해 잠수정까지 동원했지만 쿠퍼는 물론이고 돈이나 낙하선마저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쿠퍼가 잘못 뛰어내렸거나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쿠퍼가 낙하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숲이 울창한 산림지대였고 당시 해당 지역은 11월 말의 추위와 뇌우로 인해 낙하산을 사용하였다가 죽기 딱 좋은 날씨였다. 심지어 그는 하이제킹 당시 평범한 양복 차림에 헬멧 같은 보호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운 좋게 착지하였더라도 부상이나 저체온증 등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게다가 그가 받은 돈가방은 $20짜리 지폐로 20만 달러를 준비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했고 이는 낙하와 도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수색은 결실 없이 종료되었고 그 뒤로도 쿠퍼를 두고 세간의 소문만이 무성했다. 그 이후 1980년 2월 쿠퍼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60km 떨어진 컬럼비아 강 인근 티나바에서 8세 소년 브라이언이 캠핑을 하다 진흙송에 묻힌 돈다발을 발견했다. 이는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지폐의 일련 번호를 대조하여 돈다발이 쿠퍼가 가져간 돈의 일부인 5,800달러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남았으며 나중에 찾아갈 목적으로 돈을 숨겼거나 경찰의 수사 범위를 한정시키려 돈을 묶어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컬럼비아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댄 쿠퍼의 사망과 돈이 강으로 흘러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돈다발을 묶은 끈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경찰은 끝내 쿠퍼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가 만일 살아있더라면 고령의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신원은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사건 이후 당시 쿠퍼가 가져간 현금의 일련 번호가 공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자금의 행방은 묘연하다. 해당 사건에는 수많은 용의자들, 심지어는 자신이 댄 쿠퍼라고 주장한 용의자들까지 있었지만 쿠퍼가 남긴 담배꽁초 그리고 넥타이 DNA와 일치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8일부 FBI가 해당 사건을 중단하며 댄 쿠퍼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과연 그는 단독으로 이토록 커다란 사건을 벌였을까? 도대체 그는 이런 일을 왜 벌였으며 또한 작은 돈만 숨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평생을 숨어 지낼 수 있었을까? 모든 질문에 앞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